장단기 금리 역전이 경기 침체의 전조 증상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미국에서 가장 최근에 일어난 장단기 금리 역전은 2022년 4월인데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에서 2년 국채 수익률을 뺀 둘 사이의 스프레드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 둘 사이의 스프레드는 0보다 높게 있는 게 장기 채권금리가 단기보다 높은 정상 상태며 0보다 아래로 가면 단기 채권금리가 장기보다 높은 역전 상태입니다. 이렇게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나자 계속 나온 얘기가 경기 침체는 언제 찾아오냐였습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난다고 해도 바로 경기 침체가 찾아오는 것은 아니고 역사적으론 침체까지 걸리는 평균적인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선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나고 평균적으로 18개월이 걸려야 경기 침체가 찾아왔다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처음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난 지 2년이 다 돼가는데도 미국의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자 이렇게 금리를 세게 올렸는데도 경착륙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소프트 랜딩으로 침체 없이 위기를 넘길 것이라고 예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단기 금리 역전의 스프레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에는 단기 금리보다 장기 금리가 더 많이 떨어지면서 역전 스프레드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나고 그 스프레드가 크게 벌어질 때 위기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역전 스프레드가 줄어들면서 다시 정상 상태로 돌아올 때 위기가 발생하면서 경기 침체가 찾아오고 그런 침체 상황 때문에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금리를 내리게 되는 증시 폭락 같은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 장단기 금리 역전 스프레드를 198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인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지금 말고도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난 사례는 80년대 후반과 2000년 그리고 2006년과 2019년에 4번이 더 있었습니다. 회색깔의 음영 부분이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 구간으로 이렇게 보면 모두 같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두 장단기 금리 역전이 벌어지고 그 스프레드가 줄어들면서 정상 상태로 돌아오자 경기 침체가 찾아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위기는 언론이 한참 떠들며 장단기 금리 역전이 벌어지면서 호들갑 떨 때가 아니라 지금처럼 빠른 속도로 역전 스프레드가 줄어들면서 정상 상태로 돌아올 때였음을 이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8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의 기준금리 사이클입니다. 아까 보여준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벌어졌다가 다시 줄어들면서 경기 침체가 찾아오는 시기가 모두 금리 인상과 연관되어 있죠. 미국이 금리를 올린 다음에 경제가 좋게 끝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시 장단기 스프레드를 보면 처음 역전이 벌어진 후에 이렇게 평균적으로 18개월 이상이 지날 때 경기 침체가 찾아왔지만 2005년 말에 장단기 금리 역전이 벌어지고 2007년 말에 경기 침체가 오기까지 2년이 넘게 버티다가 굉장히 늦게서야 위기가 왔던 사례도 있는 만큼 지금 역전이 벌어진 지 1년 8개월이 지나도 침체가 안 왔으니 이번 사이클만은 과거 사례와 다르게 침체 없이 위기를 잘 넘길 거라고 확신하는 것도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봅니다. 기준금리가 5%대라는 것은 은행 간 빌리는 단기자금 금리가 그 정도라는 얘기지 민간인들에 대한 대출금리는 다른 얘기인데요. 이렇게 소비자들에 대한 대출금리는 8.5% 수준으로 이런 상태로 미국도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단기 금리 역전이 벌어졌다가 다시 정상 상태로 돌아올 때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자면 내용이 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문의 설명문으로 대체하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이 좋은 정보 되셨길 바라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